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그리고 심장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 주치 황인용입니다. 진료실에서 여러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약도 약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지 의사 선생님들께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홍삼, 유산균,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철분제, 정말 많은 종류의 건강기능식품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 광고도 넘쳐나고 주변 사람들도 좋다고 하니까 그래, 일단 먹고 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 드시고 계신 다른 처방약들이 있다면 이렇게 무심코 드시는 건강기능식품이 처방약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심하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처방약들과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 중에 하나가 홍삼일 텐데요. 이 홍삼은 혈당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지만 당뇨약을 이미 복용 중인 분이시라면 저혈당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홍삼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 확장제나 고혈압 약들과 같이 먹었을 때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 여성분들이 홍삼을 드실 때의 문제인데요. 홍삼의 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어서 여성 호르몬을 활용한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이 홍삼을 같이 드셨을 때 자궁 근종이나 유방암 같은 호르몬에 연관된 병들이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피임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홍삼은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하죠. 유산균을 많이 드시면 장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고 요즘에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유산균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 질환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항생제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균을 죽이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생제가 유산균도 죽여버려서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드시는 경우에는 유산균을 잠시 중단을 하거나 적어도 2-3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경우가 좋습니다. 항생제를 드시는 경우라면 유산균은 복용 타이밍을 꼭 잘 조절하세요. 다음은 세 번째로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메가3를 혈압약과 함께 드시는 경우에는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고 피를 묽게 하는 약과 함께 드시면 상처가 나도 지혈이 잘 안 되고 치료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메가3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실제로 저 같은 심장 의사들도 많이 처방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인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본 결과 이미 심장 등의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스텐트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개흉 수술을 하셨거나 뇌졸중을 겪으셨던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예방적인 효과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은 항상 내가 정말 이 약을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의사 선생님과 꼭 확인을 하시고, 특히 내가 고혈압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칼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A, B, C, D, 칼슘, 비타민이 비타민이지 이게 무슨 약이랑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비타민을 너무 많이 섭취하셔서 문제가 되는 분들 사실 많이 봅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게 소변 등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몸에 쌓이기 때문에 정말 과유불급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신장, 즉
콩팥에 문제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비타민 C를 과잉 섭취를 했을 때는 요로 결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칼슘이나 비타민 D 복합제를 장기 복용하셨을 때 고칼슘 혈증, 그리고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메가도스 비타민 C라고 하는 치료법을 가지고 인기를 많이 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뵙는데요. 그렇게 해서 콩팥이나 요로에 돌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저는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알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경우에는 그 안에도 이미 비타민 C나 비타민 D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비타민을 드시다 보면 그 누적량이 과해져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도 의사와 상의한 뒤 복용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들은 잘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 드시거나 특히 처방약과 함께 드실 때 잘 모르고 드신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그리고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홍삼, 유산균,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회에는 밀크시슬, 코엔자임 Q10, 글루코사민, 마그네슘, 그리고 철분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내 건강은 누가 챙겨주지 않더라도 내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콩닥콩닥 황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